네,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규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명강특강에는 어떤 교수님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25살밖에 안 된 대학생입니다. 예비군 3년 차고요. 그래서 아직 군대 때 기억도 많이 남아있는 여러분 또래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오늘 명강특강에서 불러주신 건 아무래도 장병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해 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정원 시간에 이 명강특강 볼 때 수첩하고 노트 같은 거 막 펜하고 준비해서 이제 강연을 듣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들은 조금 치워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휴가 나와서 친구랑 이 군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30분 동안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병대 병 1135기로 입대해서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네, 보통 여기까지 사회에서 제 소개를 딱 하면은 사람들이 해병대 다녀오셨어요? 백령도에서 군 생활했어요? 이렇게 좀 대우를 해줍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해병대의 이미지가 이렇게 좀 무섭고 훈련도 빡세고 네, 이런 부대여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대한민국 해병대는 그렇게 귀신 잡는 부대가 맞죠. 그런데 저는 그냥 운전병이었어요. 제 방에는 상장과 표창장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표창장 3개와 또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그 상장 3개와 편지 한 통은 지금까지도 제 인생을 아주 많이 바꿔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해병대 여단장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표창이고 또 하나는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표창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역하는 날 해군 참모총장님께서 또 포상휴가를 주신 게 있으세요. 그리고 지난 5월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저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사령관님께서 전역한 지 3년이나 지난 저한테 왜 편지를 써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사병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장군님들의 상장을 받고 전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한테 군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21개월, 보상받지 못한 2년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을 한층 성장하고 도약하게 한 엄청난 경험과 성장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경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너 군대 다녀왔니? 첫 번째 이야기, 너 소통할 줄 아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미생이란 작품 혹시 다 보셨나요? 네, 보신 장병들도 있으실 거고 한번 들어는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드라마 미생은 프로 바둑기사를 꿈꾸던 장그래가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면서 겪는 성장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장그래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 3명이 회사에서 이제 적응하고 살아남는 모습도 굉장히 비중 있게 그려집니다. 각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던 신입사원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수들과의 소통, 대화입니다. 직업 현장에서 벗어나서 자기 사수들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이 두려운지 미생들은 자기 맞선임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수들은 나도 너 때는 그랬었어.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 줍니다. 별다른 조언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사수와 부사수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더 잘 이끌어주고 더 잘 끌어주게 되죠. 그렇게 신입사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미생에서 완생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군대에서는 어떻죠? 후임들이 선임한테 가서 선임 제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힘듭니다. 군생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이씨, 기아 빠져가지고, 야, 우리 때에 비하면 너네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가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병들은 이제 계속 힘들고, 아, 나는 이 중대에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요즘 이병들이 예전 이병들보다 기합이 정말 엄청 빠진 걸까요? 해병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 하나 있습니다. 해병대 1기 선배들이 해주신 말씀인데 해병대는 2기부터 기합이 빠졌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해병대 2기 선임들이 한국전쟁 때 입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기합이 빠진 거면은 저는 이제 해병대 캠프 그냥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익숙해지고 계급이 올라가다 보면서 군대 생활이 익숙해지면 후임들의 잘못이 너무 잘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마음에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임들한테 필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후임들에게 대한 어떤 냉소나 또는 비난보다는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송병이다 보니까 이제 FTX 훈련 같은 걸 받을 때 근처에 있는 보병대대로 가서 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송 파견을 나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일병이 되어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첫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저는 그 부대에서 엄청난 문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생활반 최고 선임이 96K 무전기를 이렇게 가져오더니 후임들을 이렇게 불러놓고는 이 작동법을 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문화 충격에 이제 빠졌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병이 병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땡땡땡 병장님, 저 질문 하나 도 됩니까? 그래 해. 여기 있는 버튼은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병장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아, 이거 내가 아까 설명 들었는데 까먹었다. 야, 미안해. 내가 지금 이거 내려가서 물어보고 올게. 하더니 상황실로 또 뛰어가서 또 그걸 물어보러 가는 겁니다. 저는 엄청난 문화 충격에 이제 빠졌어요. 제가 일병 때까지는 병장이 되면은 다 어디가 한 군데씩 다 아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중대 병장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러고 다 걸어 다녔어요. 다 이제 환자 열애하고 이제 다. 그래서 병장이 되면은 어디가 다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 보병대대에서 본 병장들의 모습은 고참이 될수록 책임감을 다하는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해병대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고 또 우리 국군이 표방하고 있는 선진 강군의 아주 멋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 여러분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안 돼. 애들 막 그렇게 풀어주면은 이게 뭐 난리 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저희 중대에서도 그렇게 후임들 풀어주면은 위아래 없어진다고 안 된다라고 반대했던 선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대가 혁신을 통해서 직접 마주하게 된 공포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려본 공포보다는 훨씬 작더라고요. 중대는 오히려 더 밝아졌고 후임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군 생활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네, 너 군대 다녀왔니? 너 준비되어 있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송병이다 보니까 저희 중대에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딱 보자마자 내 거다 이거. 난 무조건 이 차 타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엄청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종교활동 갈 때마다 기도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 타게 해주세요. 이제 일병이 딱 됐고 차량을 이제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탈 수 있는 타고 싶어 했던 차들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차는 똑같았어요. 분유차였죠, 분유차. 아무도 똥차를 타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왜냐하면은 분유차를 하게 되면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백령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해병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배출한 그것들을 직접 수거하는 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이제 분유차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 분유차를 운전하고 있는 선임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야, 규세야, 네가 분유차 좀 물려받아 주면 안 되겠냐? 야, 선임도 다른 차 좀 해봐야지 이제. 야, 그러면 너 밑에 있는 애들이 일병 될 때까지만 한 달만 딱 해줘. 선임 딴 거 좀 하자.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셔서 우리는 이제 한 달만 제가 분유차를 맡는 걸로 딜을 하고 저는 이제 분유차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렇게 한 달만 하기로 했던 분뇨차를 제가 반년 동안 이제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당시에 똥차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인생의 엄청난 경험이었고 또 기회였더라고요. 사실 제가 고되고 굳은 일 하는 거 소대도 알고 중대도 알고 뭐 선임도 알고 후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조금씩 마음의 미안함을 가지고 있죠. 자신들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라는 좀 미안함. 그런 마음의 빛을 한 달 한 달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빚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는데 저는 그게 인생에서의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분뇨차는 제 인생을 바꿔놓는 엄청난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상병이 돼서 분뇨차를 이제 그만하고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중대장님이 저한테 쭉 오시더니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11월 11일이 해군 창군 기념일인데 이날을 맞이해서 해군 해병대 창군정신 강연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여단 지휘관 회의에서 그냥 지나가듯이 나온 말이었는데 평소에 이제 똥차로 굉장히 고생을 하던 저를 기억해 주신 중대장님이 우리 중대에 물건 하나 있다고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계급이 상병 6호봉이었어요. 장병 여러분, 상병 6호봉 어떤 계급이죠? 숨을 쉬는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이제 귀찮은 계급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강연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훈련이나 과업이 끝나고 동기들이 다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저는 해병대 역사책을 이만큼 쌓아놓고 공부하면서 강연 준비를 하죠. 그렇게 여단대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아싸, 여단장 표창 받았다. 또 휴가 나간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여단 참모님이 저한테 쭉 오시더니 여단에서 1등을 했으니까 다음 달에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그때 제 계급이 이제 병장이었어요. 여러분 병장 어떤 계급이죠? 숨을 쉬는 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는 것도 힘든데 한 달 동안 이거를 또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의안을 또 고치고 수정하고 추가하고 보완해서 저는 이제 해병대 사령부로 가게 됩니다. 사령부에 딱 가보니까 해병대 예하부다에서 1등한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거기서 또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아싸, 사령관 표창 또 휴가 나간다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데 사령부 참모님이 저한테 쭉 오시더니 사령부에서 1등 했으니까 해군 본부 가서 한 번 더 하라는 겁니다. 이때 제가 병장 말이었어요. 여러분 병장 말 어떤 계급이죠? 그냥 살아있는 것도 힘든 계급이잖아요. 온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저녁이 11월 8일인데 대회가 11월 7일에 계룡대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하고 제가 다시 백령도로 저녁 신고를 하려고 들어가면은 가기도 전에 제가 중간에 민간인이 되어버리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문제를 여단장님께서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휴가 나갔다가 거기서 대회하고 현지에서 전역해. 그 명령이 11월 1일자로 내려오고 저는 1135기 해병대 800명 동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전역하고 먼저 집에 간 해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건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이 똥차처럼 하고 싶지 않고 굳은 일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 상병장 되면은 막 모든 일들이 다 귀찮고 하기 싫어지죠. 그리고 그럴 때면 누구도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기회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 채 말이죠. 더군다나 요즘 우리 세대들은 그런 고되고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거를 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그 바보가 되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는 그 바보가 되어보는 연습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분뇨차를 6개월 동안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운전 능력, 똥을 잘 빨 수 있는 스킬,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애티튜드,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외면하고 피해 버릴 거냐, 아니면 무섭지만 한번 도전해보고 똥을 뒤집어 써볼 거냐 하는 거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일병 때 나 그랜저 타야 된다고, 나 똥차 못 하겠다고 끝까지 버텼으면
저는 저희 중대에 있는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수송병이 되지도 못했을 거고, 여단에서 중대장님이 저를 추천하셔서 여단장 상도 받고 사령관 상도 받고 해군 본부에서 혼자 전역하는 그런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선임한테 사랑받고 후임들한테 존경받는 해병으로 기억되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군대에서 기른 태도가 분당 군대 내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대 내에서 길렀던 태도는 전역하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아주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때 길렀던 그 태도가 제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입대하기 전에 110kg 정도 나가는 거구였어요. 그런데 해병대에 입대하고 훈련소 6주 동안 28kg를 이제 뺐습니다. 근데 보통 살을 이렇게 단기간 내에 빨리 빼면은 이제 요요 현상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힘들게 살을 뺀 거여서 살이 다시 찌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을 때까지 단 한 번도 PX에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좋은 몸매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도 운동을 계속하면서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변화가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 대학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입대하기 전에 부산의 한 지방대를 다니던 그냥 지방대 학생이었어요. 흔하디 흔한 이제 지방대생이었죠.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왜 19살 때 수능 볼 때 한 번에 안 되고 전역하고 나서는 이게 가능했을까? 저는 제가 제 인생에 놓여져 있는 그 똥차 같은 수험 생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인생의 어떤 기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해군본부에서 그렇게 강연대회를 하고 전역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기상청에서 주관한 기후변화 공모전에서 제가 또 대상을 받았고요. 얼마 안 있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또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이제 그룹에서 주관한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민주시민 강연대회에서도 또 이런 해병대 얘기를 가지고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상들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신문에서 제 이야기가 또 실리기도 했었고요. 또 요즘에는 대학교에 강연도 다니고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전역 후의 저의 삶은 입대 전과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냥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를 잘 둬서 그랬던 걸까요? 물론 운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변화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군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여러분 군 생활의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길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태도는 책임감으로 변해서 또는 미움받지 않을 지혜로 변해서 우리 군을 선진 강군으로 또 만들어 줄 거고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우리가 전역한 뒤에 다시금 멋지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나서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예, 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또 후배 여러분, 예비군으로서 미안하고 또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전역하시고 사회에서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